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트럼프 임기 앞둔 경계감에 미증시는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금리가 올라간 점도 투자자들에겐 좀 부담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한 반면에 중소형주나 에너지주는 올라가서 시장 전반적으로 밀렸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애매한 날이었고요. 연간으로 보면 워낙 많이 오른 애기 때문에 연말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온 거는 또 한편으로는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 지수는 또 빠졌죠. 근데 러셀 2000은 강보합으로 끝났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밀렸다라기보다는 이제 대형주 중심, 또 많이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업종별로 보면 상승한 업종 수도 제법 있었습니다. 올라간 업종도 6개, 하락한 업종은 5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종목별로, 업종별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죠. 이슈들을 보면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다시 그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고, 또 트럼프 등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임기 시작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관세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받고 금리가 올라가는지 보자,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그 S&P 500 지수가 57회나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치로 마감한 날이 57일이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약간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일부 이제에서는 올해가 금리 인상 마지막 12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다. 내년도 오히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12월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오히려 인상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재부각되고 그러면 경기 둔화가 나올 수 있고 그 상태에선 투자자들이 당황하면서 매물을 쏟아낼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이제 목소리가 나온 것도 있고, 반면에 이제 낙관론도 여전합니다. 내년에 기술주 올라갈 거다. 규제 완화 그리고 AI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해죠 이제 올해도 주식시장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쉬고 가자. 연말은 좀 쉬자 이런 분위기가 우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오늘 금리가 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금리라고 보는 건 국채금리가 10시 넘어가면서 갑자기 올라갔어요. 근데 주식시장을 보면 빠진 시간이 대충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은 빠지고 이런 게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게 그럼 추정을 해보면 아마 주식을 팔아서 일부는 채권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 채권 가격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채권을 사러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연말에 거래 대금이 적을 때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자금 이동으로도 시장이 출렁거렸던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섞였겠지만 수급에서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빠진 게 오늘 지수가 밀린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고, 그 대형주 전반적으로 빠졌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특히 예를 들면 사연이 다 있었어요. 테슬라를 예를 들면 새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배런스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독일은 보조금 삭감 이후에 판매가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2023년도에 18%였는데 올해,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작년인데 이제 미국 기사 나왔을 때는 2024년 올해라고 표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13%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테슬라보다 다른 업체들 타격이 더 클 것이다라고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전기차 자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치 이슈로 많이 올랐는데 전기차 본질을 쳐다보면 어떨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일종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이게 쭉 빠지다 보니까 그러면 엔비디아도 그동안에 올랐던 브로드컴도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매물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매도가 나올 만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연간 상승률이 어마무시했잖아요. 미증시가. 그리고 S&P 500 지수나 다우나 이제 최고치 경신한 것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 4분기에 시장이 좀 밀리는 분위기긴 했거든요. 이게 2000년 이후에 S&P 500 지수 분기별로 올라갔던 폭을 보면 1분기 0.7, 2분기 1.9, 3분기 0.1, 그리고 4분기에 원래 가장 강했거든요. 4.2%. 그런데 이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분기에 10.2% 올랐고 2분기에 3.9, 3분기에 부진했던 해도 5.5%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4분기에는 오히려 올해 분기별로는 2024년도 분기별로는 가장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조금 이미 4분기 들어서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미국 빅테크 종목군들 이제 추이를 보면 4분기 들어서 이 빅테크주들이 선전해서 그나마 플러스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뒷부분에서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강했다가 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2월에는 좀 부진했던 예,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4분기 12월에 4일 연속 막판에 하락한 거는 1966년 이후에 처음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매도 물량이 나올 만한 많이 올랐던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만한 상황이기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고가 그러니까 역대 이제 신고가 경신했던 날짜 그러니까 종가가 최고치로 마감한 날짜인데 5위였어요. 예, 그러니까 2024년 역대 5위였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자들에게 이제 매도할 만하다 이렇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통계를 들어서 올라간다. 그래도 더 올라간다.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막판에 3일 하락해서 끝났을 때 지금 이제 4일 빠진 건데 막판에 3일 내리 빠졌을 때 그 다음 주에는 미증시는 그런 사례를 뒤져보면 다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 확률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그냥 숨고르기 한 거지 뭐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당장 연초 보면 되겠죠. 그래서 미증시는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거야. 뭐 이런 분석,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계를 들어서 새해에도 결국에는 미증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낙관론도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을 좀 요약해서 보면 그 미국은 1966년 이후에 처음으로 연말에 4일 연속 하락했다. 이게 이제 이거 뭔가 좀 바뀌는 건가? 제가 이제 어젠가 그제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미국 연말에 빠질 때 에이 그냥 차익 실현이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계속해서 빠지면 시황이 달라졌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려하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올라간 거에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거 보면 미국에서도 경계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바로 돌리지 못하면 좀 트럼프 임기 되고 나서 확인할 때까지는 좀 변동성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 채권금리와 달러가 다시 올라간 점, 이거는 또 투자들에게는 좀 경계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증시는 당장 이거보다 정치적인 상황, 그러니까 미국에선 트럼프가 등장하고 국내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불확실성의 피크가 지나간 걸로 볼지 아니면 어떤 국면으로 보게 될지 이게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주말에 휴장 기간에 나오게 되는 뉴스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이제 역대급 약세장을 겪었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역대급이라고 표현하는 게 해외 증시 강한데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빠진 경우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우리하고 파트너로 될 만한 주변 나라 몇 개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뭐 브라질이라든가 억지로 갖다 붙이면 막 그런 나라들 빼놓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세장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제 코스닥을 연봉으로 보면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코스닥 지수가 두 자릿수 넘게 빠지면 그 다음에는 크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7% 넘게 빠지면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플러스가 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연초부터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기라서 1년 중에 어떤 분위기를 봐야 되긴 하는데 좀 많이 싸졌다. 근데 이 패턴이 만약에 우리가 금융위기까지는 아직 아닌데 우리가 금융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 패턴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지, 특히 이제 트럼프라는 변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게 정치적인 상황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만약에 이제 실제로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 경기 부양 효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반영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좀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좀 고비 또는 뭐 기회라면 기회고 고비라면 고비일 텐데 그런 거 이후에 좀 시장이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여전히 있어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수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종목들 수급 변화 뭐 이런 것들 연말에 막 별의별 업종별 뉴스 막 로봇 관련된 뉴스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업종별로 뉴스가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와 실질적으로 수급이 어느 쪽에 붙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올 이제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거는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주변에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잘 안 쓰는데 쓰더라도 그 뒤에 붙이는 게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연말에 잠깐 병원도 다녀오고 저희 가족도 또 어제 뭐 마지막 날까지 저는 또 아산병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건강하지 않은
가족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좀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새해도 열심히 방송 좀 개편도 할 거라서 좀 개편하는 방송 포함해서 좀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